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강력한 협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지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 공격정과 함선들, 그리고 드론 군집이 이 해상 통로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미 해군 자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전략은 처참한 파멸로 끝났다. 호르무즈의 위험한 수역에서 오만 방향으로 항진하려 했던 미 구축함 3척을 공격한 것은 혁명 수비대로서는 역사적인 실수였다. 이 도발에 대한 대가는 극도로 혹독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가장 전략적인 군사시설들과 공격정들을 정역적인 공중작전으로 완전히 초토화했다. 이 전례 없는 작전은 휴전이 한 올의 실에 매달려 있던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전개되었다. 모든 것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던 어느 결정적인 아침에 시작되었다. 미 해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해놓은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고도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개시했다. 그 목적은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란이 해협을 폐쇄하기 위해 강요한 해상 봉쇄 자체를 분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트럭튼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노퍽 기지를 출항한 이 강철 거인은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바로 그 뒤를 USS 라파엘 페랄타가 따르고 있었다. 이들을 호위하는 세 번째 함선은 거대한 전투함 USS 메이슨이었다. 메이포트를 모한그로 하는 이 세 척의 함선들은 첨단 방공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 세 척의 강철 거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함정의 레이더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일제히 전멸하기 시작했다. 중부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 해안에 은폐된 발사대에서 치명적인 탑재물들이 날아올랐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 해군의 호르무즈 통과를 무자비한 공격의 기회로 간주했다. 혁명 수비대는 즉각 비대칭 전술을 가동했다. 복수의 대함 미사일이 해협의 어두운 수역에서 발사되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이란의 자폭 드론들로 가득 찼다. 소형의 위험한 쾌속정들이 미 함선 주위를 떼지어 에워싸려 했다. 이 함정들은 꿀벌떼처럼 편대를 이루어 움직였다. 이란의 목표는 저렴한 무기로 수십억 달러짜리 미 군함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해면 위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이 소형 함정들은 완전한 혼란을 조성하려 했다. 동시에 하늘에서 강화하는 자폭 드론들이 함선의 갑판을 조준했다. 요컨대 완전히 도발적인 공격의 물결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사이의 핵심 해역에서 이란이 놓으려 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구축함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이란의 드론과 공격정에 즉각 응수했다. 스탠더드 미사일 시스템이 공중 목표물을 하나씩 차례로 포착했다. 구축함의 한 포는 수초 만에 해면 위에 혁명수비대 함정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어서 MH-60 시호크 헬기들이 함선에서 잇따라 이함했다. 이 헬기들은 공대지 미사일로 위협을 그 근원지에서 경멸했다. 모든 이란의 위협은 공중과 해상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미 함선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단 한 점의 손상조차 입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바다로 추락하는 이란 드론들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나비의 죽음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역사적인 보복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날 저녁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미 전투기들의 굉음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호르무즈에서의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란의 무모한 공격을 가능하게 한 모든 군사시설이 조준선 안에 들어왔다. 폭발음이 반다르 아바스 해안을 따라 메아리 쳤다. 이어서 캐슘 섬이 화염에 휩싸였다. 시르 해안 지역의 시설들이 하나씩 차례로 타격을 받았다. 이 세 곳의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반다르 카미르와 미나브 해안 지역의 표적들도 맹렬한 화력 앞에 놓였다. 공격 명령은 미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이 거대한 작전 배후에는 막대한 병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공개 출처 정보는 전례 없는 항공 활동을 순간순간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가 작전의 심장부였다. 5대가 훨씬 넘는 공중 급유기들이 동시에 이륙하며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이 기지에서 출격한 수많은 대형 전략 급유기들은 하늘에 사실상 연료 교량을 형성했다.
이 항공기들은 걸프만 상공에서 선회하며 공중의 전투기들에게 연료를 공급했다. 이 항공기들 덕분에 작전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막대한 병참 지원 덕분에 전투기들은 표적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채공할 수 있었다. 한편 걸프만을 순항하던 항공모함 USS 조지 H.W. 부시는 이미 치명적인 항공기들을 발진시킨 뒤였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도 완전한 지원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란의 군사 표적을 조준했다. 그라울러 전자정의들이 이란의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란의 방공체계 화면에는 오직 흰잡음만이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슈퍼 호넷 항공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나아갔다. F-35 전투기들은 유령처럼 표적 상공을 활공했다. A-10 썬더볼트 항공기들도 적어도 타격을 위해 대기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마디로 호르무즈 상공은 테헤란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혼돈의 그림이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 대규모 타격 작전에 지상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거리에서 발사된 정밀 미사일만으로 이란의 지휘 본부들을 파괴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사태 직후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메시지는 펜타곤의 냉철하고 계산된 전쟁 원칙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전쟁의 재개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시설을 겨냥한 정밀방어 작전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공해상을 항행 중인 군함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위권을 직접적으로 발동시킨다. 미군은 바로 이 국제법의 방패 아래 정확히 행동했다. 또한 이번 작전은 오직 군사 목표물만을 겨냥했음이 거듭 강조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미국 대통령은 군사 외교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직접적이고 타협 없는 언어를 구사했다. 그는 이란 드론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어조는 사실 상대방의 비대칭 전쟁 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심리전 노력의 핵심적인 일부였다. 오늘 또 격추했듯이 그들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격렬하게 격추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말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울려 퍼졌다. 이 메시지는 최근 타격에서 이란이 입은 군사적 파괴가 겨우 가벼운 손길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 말들은 외교가 끝나는 지점을 신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의 즉각적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대이란 최신 타격에서 선택된 지역들은 정말로 테헤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강제할 성질의 것이었는가? 이 타격 작전 이후 표적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님이 더욱 명확해졌다. 미군은 이란의 핵심 방어 전략을 지도해서 지워버리는 목표를 세웠다. 혁명수비대의 1609km에 달하는 해안선은 완전한 살상지대로 설계된 것이었다. 로라크, 시리, 아부 무사 등의 섬들로 짜인 그물망이 통째로 조준선 안에 들어있었다. 타격을 받은 지역들은 이란의 경동맥이었다. 반다르 아바스는 걸프만의 경동맥이었으며 혁명수비대의 해군 전설이 태동한 바로 그 심장부였다. 반다르 아바스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다. 전쟁 기간에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거의 150척에 달하는 함선을 잃은 이란 해군의 주요 본부이기도 했다. 이곳의 심수항은 오랫동안 비대칭 전쟁 전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대형 호위함 자만과 사한드가 이곳에서 지휘되었다. 반다르 아바스는 호르무즈의 심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혁명수비대의 모든 해군 작전이 이 중심지에서 관리되었다. 그러나 미 미사일은 이곳의 병참 창고와 지휘 본부들을 수초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곳의 대형 미사일 포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특히 해안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지도에서 말소되었다. 실크웜과 선번 미사일의 은폐 사일로들도 표적이 되었다. C-801 등 치명적인 대함 미사일의 유도 센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SSN-니카라지뚜리 선번 미사일의 레이더가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해협을 감시해왔다. 미 미사일은 이 거대한 레이더망과 발사대를 수초 만에 산산조각냈다. 캐슘 섬은 훨씬 더 복잡한 광대한 군사 지형이었다. 두 번째 표적은 한층 더 위험한 지점이었다. 이곳은 평범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걸프만에서 가장 큰 섬인 캐슘은 144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한다. 한때 관광객을 맞이하던 이 섬은 어두운 군사 요새로 탈바꿈해 있었다. 이 섬은 바다 아래 숨겨진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로 묘사된다. 해안에서 불과 수백 미터 아래에 치명적인 무기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하에 굴착된 킬로미터 단위의 콘크리트 터널들이 미사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터널들은 바다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뱀의 보금자리를 연상케 했다. 해협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하 터널들이 존재했다. 해협의 막의 역할을 하는 이 섬의 군사 자산들이 표적이 되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발사대도 정밀 타격으로 파괴되었다. 이 드론들은 어둠 속에서 하늘로 발사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디르와 나세르 1호 미사일의 은폐 사일로들도 이번 전에서 타격을 받았다. 헤이자르의 탄도미사일 역시 이 지하 통로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위협이었다. 정밀 유도 미국 폭탄이 정확한 타격으로 이 지하 터널들의 입구를 영구적으로 봉쇄했다. 걸프만 수역을 내려다보는 은폐 레이더 기지들은 제이된 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섬을 고정 항공모함처럼 활용해온 이란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 미 함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이 섬의 함락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시르크 지역은 이란의 비대칭 방어 사슬에서 가장 새롭고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은 몇 해 전 개설된 해군 기지였다. 샤헤드 라바리 해군 기지는 혁명수비대의 동쪽 해양 관문이다. 해협의 동쪽을 통제하는 이 새로운 해군 기지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다. 이 기지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함선들에게 조기 탐지의 사각지대 역할을 했다. 오만만에서 해협으로 접근하는 모든 함선이 이 기지의 레이더에 먼저 포착되었다. 이란의 조기 경보 체계와 정보 거점이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여기였다. 혁명 수비대는 이 기지를 손바닥 보듯 모든 선박 통행을 감시하는 데 활용했다. 그러나 이 기지 일대의 해안 방어 체계와 레이더 거점들이 최신 미국 타격에서 하나씩 사냥되었다. 전투기들이 이 정보 거점들을 개별적으로 타격하여 완전히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이란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더 이상 미 함선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비대칭 방어 사슬의 가장 핵심적 인 고리들이 끊어졌고 호르무즈를 감시하던 혁명 수비대의 거대한 눈들이 완전히 도려내어졌다. 이 모든 대규모 타격과 표적이 된 이란 지역의 군사적 피해가 확인된 후 테헤란 정권 내부에는 큰 혼란과 공황이 엄습했다. 지휘 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이란 지휘관들은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처음에 테헤란 정부는 이 치명적인 타격이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감행된 것이라는 정황을 찾으려 했다. 불과 며칠 전 아랍에미리트 영토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포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틀 전에 이미 대규모 미사일 세례가 에미리트를 강타했다. 12발의 탄도미사일이 3발의 순항미사일 및 수많은 드론과 함께 에미리트를 향해 발사되었다. 푸자이라 산업지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에미리트 석유 산업지대의 화재는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이란은 이 모든 공격들을 부인하며 근거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테헤란 정부는 최신 미국 타격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이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에미리트 국방부는 그저 침묵 속에서 사태를 지켜봤다. 그러나 불길이 가라앉자 그들이 직면한 세력이 직접적으로 미 해군이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도록 명확해졌다. 진실이 드러나자 이란 국영 미디어는 재빠르게 선전 공세를 펼쳤다. 파르스와 타스님 같은 매체들은 폭발을 일상적인 방공 훈련으로 묘사하려 했다. 이란 미디어는 아마도 국민을 향해 허위 승전 구호를 외치려 했던 것이다. 민간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오직 전략적 군사 기반 시설만이 파괴되었다. 이 결정적인 타격 작전의 세계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 이 모든 군사 활동의 배후에는 매우 심층적인 외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전쟁의 무대 뒤에서는 비범한 외교적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외교적 움직임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몇 주 전 합의된 취약한 휴전은 사실 폭풍 전의 완전한 고요였다.
테헤란은 믿기 어렵고 극단적인 요구사항으로 가득 찬 자체적인 14개항의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왔다. 이란은 영내에서의 미군 완전 철수와 전쟁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동결 자산의 반환과 수백억 달러의 전쟁 보상을 요구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 통제하에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즉각 거부하고 테이블에서 내팽개쳤다. 트럼프의 응답은 매우 명확하고 극도로 치명적인 역제안이었다. 며칠 전 미국은 이란에 한 장짜리 양해각서를 제시했다.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된 이 문서는 사실상 항복 협정이었다. 이 제안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위한 마지막 출구였다. 이 한 장짜리 양해각서는 트럼프가 이란에게 제시한 마지막 명예로운 탈출구였다. 이 문서는 30일간의 협상 프로세스 가동을 목표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이 필수 조건이었다. 대리 세력과 무장 단체들의 완전한 자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영내 모든 무장 네트워크와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의 즉각적인 차단이 요구되었다.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 역시 요구 사항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이란은 이 중요한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다. 24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이 예상되었다. 파키스탄 외교관들은 테헤란에서 나올 결정적인 답변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협에서 미 구축함들을 향한 포격이 협상 테이블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워싱턴의 가혹한 보복은 사실상 제시된 휴전 제안의 수용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의 모든 군사 자산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달성 전략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협정 수락과 휴전 조건 준수를 위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군사력은 그 지리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향한 트럼프의 의지는 매 순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레빗의 발언은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요약한다. 언론 브리핑에서 레빗의 발언은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당해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들은 트럼프가 허풍을 치는 것이 아니며 지옥을 풀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 강경한 입장은 이란의 기동 여지를 완전히 좁히고 있다. 세계 석유 무역의 20%를 운반하는 이 해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권 다툼의 중심에 놓여 있다. 군함들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전진하려는 상업 선박들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유조선 보험료는 이미 미사일처럼 치솟았다. 유엔 복도에서는 미국과 바레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제재안들이 회람되고 있다. 중국의 우회 항로를 통한 글로벌 해운 사슬은 이번 위기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일본의 핵심 에너지 공급선도 이 해협의 봉쇄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세 번째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세계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단 하나의 해협의 운명에 묶여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위기를 그 근원에서 뿌리 뽑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의 비대칭 전쟁 원칙은 미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에 의해 공식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번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안보의 운명 자체를 다시 쓰는 일이다. 이란은 테이블에 앉거나 아니면 호르무즈에서 자신의 비대칭 방어 사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적인 미국의 작전이 이란의 모든 카드를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다.